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귀를 쫑긋, 눈도 반짝반짝, 입도 크게 놀랄 준비를 하세요. 오늘 책은 제목이 엄청납니다. 이분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자, 준비가 되셨죠? 네. 제목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나폴레온 힐 지음, 샤론 레흐트 해설, 강정임 옮김입니다. 왜 해설이 들어가냐고요? 네, 이 책은 특별한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75년간 숨겨왔던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유작이고요. 이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야. 이 책은요, 실현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나폴레온 힐은 어렸을 때 외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시고 새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늘 어릴 때 너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우리 또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응원하는 메시지를 받고 자라면 크게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를 남겨주고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남겨주기 위해 저는 이렇게 북튜버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힐은 카네기의 소개로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존 록펠러 등 당시 거물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작품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품들이 우리를 만나게 되었네요. 저희도 유명하든 안 하든 역사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기적을 깨워라, 생각해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등을 집필하셨습니다. 샤론 레흐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공동 저자기도 해요. 미국 공인회계사 금융교육위원회 대변인이자 금융교육기관인 Pay Your Family First의 설립자입니다. 자, 이 책에 쏟아진 찬사가 있어요. 하브 에커, 백만장자, 마인드의 비밀 저자도 이 책에서 행복과 번영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얘기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주도하는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해서 나폴레옹 힐은 당신이 부를 얻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들을 통제하여 당신이 그리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한다. 금융 저널리스트 진채츠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든 안 만들어내든 장애물이 있다.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데, 여기서 우리 나폴레온 힐은 무엇을 뛰어넘냐 하면은 내 안에 존재하는 악마를 뛰어넘습니다. 이 악마를 어떻게 뛰어넘는지 한번 볼게요. 두려움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마의 무기이다. 확신과 신념은 이러한 악마를 물리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인간의 무기이다. 이 신념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 신념은 좌절과 실패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지지하는 우주의 불가항력적인 힘과 연결되는 고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젊을 때 우리 나폴레온 힐이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갔잖아요. 인터뷰하러.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고 싶다 얘기하니까 카네기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당신의 아이디어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는 당신의 의지를 꺾을 의도는 없지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현재의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오랫동안 남는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면 당신은 성공의 모든 요인은 물론 실패의 모든 요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세상에는 실용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성공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공 철학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온 위인들의 경험에서 얻어낸 사실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전 분야를 살펴봤지만 내가 생각하는 철학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형태의 철학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철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처음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동안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와 같은 연구를 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 100년쯤 기다려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장례식 이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쾅 하고 뭔가가 들어온 이유는 제가 지금 제 일을 하고 있는 게 20년이 넘었어요. 23년을 꾸준히 아이를 낳기 전날까지도 일을 하고 손에서 놓지 못한 뭔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의 말을 듣고 내가 이래서 내가 어떤 이유인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무엇을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걸 믿고 실천했을 때 내 신념이었겠죠. 내 신념을 믿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서서히 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을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보상도 없이 20년을 노력해야 하다니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힐은 카네기의 과제를 받아들였고 네, 저 같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카네기가 건네준 소개장을 가지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토마스 에디슨, 존 록펠러, 헨리 포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킹 질레트 등 여러 거물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계속된 연구 끝에 결국 그는 총 8권으로 구성된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을 포함하여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자기 개발 분야에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했으니 이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을까에 초점을 두면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금광에 금맥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북튜버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금맥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 금맥에 맥을 이어주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조정받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끈기와 명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재무장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자기의심이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이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감사함에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개인의 성공 철학을 완벽하게 체계화하겠다는 임무를 마쳤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대요. 그런데 사실 마치는 것은 고사하고 시작에 불과했어요. 17가지 성공 원칙과 30가지 실패의 주요 원인을 정리함으로 성공 철학의 뼈대를 세우긴 했는데 뼈대는 적용과 경험이라는 살점을 덮어야만 하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정신을 불어넣어야 했다고 나옵니다. 후에 깨달은 바는 마음은 인생의 2가지 전환점을 겪으며 또 다른 자아를 만나고 나서야 더 여유로워졌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를 차려요. 회사를 차리고 근데 오래 못 가고 또 회사를 차리고 오래 못 가고 돈은 잠깐 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안에서 불안감을 찾아내요. 인간의 최악의 질병은 바로 망설임이다. 망설임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적이 있는가? 나폴레온 힐의 인생에서 겪은 첫 전환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직장을 이리저리 옮기며 자신만의 이상적인 사회생활을 추구했던 그의 행동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직장과 인생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 보인다. 물론 힐이 처했던 곤경은 그가 인정한 대로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다. 힐은 마냥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대신 일시적인 패배를 기회로 삼고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 사색하고 분석하는 원동력으로 이용했다.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힘과 동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자, 집을 나가서 교회에 있는 광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무작정 걷기 시작하는데 12km 정도 걸었을 때 어떤 에너지에 멈춰 섭니다. 상당히 고음으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불안감이 점점점 잠잠해졌고 근육의 긴장이 풀렸으며 갑자기 위대한 고요함이 밀려들어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생각의 형태로 내게 다가온 그것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네기의 제안으로 시작했던 성공 철학을 이제는 완성할 시간이 되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 너의 마음속에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를 원고로 작성해라.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두려움에 떨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이상한 기운이 다시 한번 다가와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너의 임무는 세계 최초로 개인의 성공 철학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너한테 부여된 임무를 벗어나고자 했었지만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고 노력하는 것마다 실패했다. 지금 너는 행복을 찾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성공 원칙을 발견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비로소 내 자신의 행복도 찾게 될 것이다. 이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동안 너는 고집스러운 학생이었다. 너의 그 고집은 여러 좌절을 겪으며 고쳐졌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안에 너는 전 세계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완성한 그 철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은 인생의 무지개 끝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 이것을 다 완성해요. 완성하는데 석 달 동안 지필에 매달린 나폴레온 힐은 1924년 상반기에 원고를 완성합니다. 그러자마자 또 다른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세속적인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추가하면서 계속해서 학교를 발전시키며 확장해 갔고 거의 2배 가까운 사업을 수행했는데 그러자마자 또다시 불만의 싹이 꿈틀댑니다.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깨닫게 되어 결국 그 사업을 동료들에게 넘기고 강단으로 향해요. 오하이오주 켄턴 지역에서 강연을 하는데 가끔씩 인간의 숙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인간이 그것에 대항하기가 얼마나 힘겨운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등장하여 고통스러운 경험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강의했던 개인의 성공 철학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나에게 만나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누가? 데일리 뉴스 편집장직을 하던 멜렛이라는 사람한테.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켄턴 경찰대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그 사회 문제를 연속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멜렛을 암살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출신의 전과자 패드릭 맥더모트를 고용했습니다. 암흑가 인물들과 경찰 몇 명이. 그래서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폴레온 힐도 그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전화를 받고, 그래서 어느 곳으로 몸을 숨기려 갑니다. 그 위기 상황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처참해졌습니다. 첫째는 위기 상황이라는 속성 자체가 계속해서 나를 망설임과 두려움의 상태에 머무르게 했고, 둘째는 강요된 은둔 생활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중압감으로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집을 나서면서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또다시 들려옵니다. 탈출구는 있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찾아내겠어. 이 말을 10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에게 지금은 너를 시험하는 기간이다. 너를 가난하게 만들고 굴욕감을 맛보게 했던 것은 네가 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또다시 휘몰아치면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다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꼭 나를 이겨내도록 노력하겠어 라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건 나폴레온 힐이 계속 자주 인용했습니다. 굴하지 않으리 라는 시입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억누를 수 없는 내 영혼에 신들이 무엇을 하든 감사를 표한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소나기에 걸려들어도 나는 굴하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내리치는 위험 속에서도 머리는 피투성이었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분노와 눈물의 이 땅 너머엔 어둠의 공포만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세월의 오랜 위협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많은 형벌을 감내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너의 또 다른 자아가 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단히 명심해라. 또 다른 자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줄 뿐이다. 당신은 신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당신을 점령하도록 잠자코 있을 것인가? 신념을 따르겠습니다.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 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신념대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공에 대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 어떤 결합과 신념을 더해서 개인별 성공 공식이 나타나는데요. 신념과 더해지는 어떤 결합일까요? 그것은 열정과 재능이 합한 것과 협력자가 그 배로, 여러 배, 협력자에 의해서 그 여러 배로 뜁니다. 그리고